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정셰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또 연말이 됐는데요. 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와 주셨나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네. 연차 미사용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해주는 임금 총액에 해당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핵심입니다. 네. 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있었는데 네, 네. 그럼 DC형 퇴직연금에는 요거를 넣어야 되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그 이유는 법령을 잘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조를 보시면은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이 분명히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이제 돼 있고 네. 결국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뭐예요? 임금 총액에 해당하니까. 네, 임금이기 네. 때문에 네. 받았다면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퇴직급여 제도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 같이 보면은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 유급 휴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을 해야 되고 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는데 네네.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단 퇴직금 DB 제도의 평균 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하면서 매뉴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노무사님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텍스트로 표현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 제가 그림으로 띄워가지고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퇴직급여 제도와 연차유급 미사용 수당 포함 여부 판단.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2022년 1월 1일 날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볼게요. 네. 자,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23년 1월 1일이 되면 뭐가 발생하죠? 연차유급과 15일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23년 한 해 쓰시면 되는데 네. 안 썼어요. 그 회사는 촉진 제도도 없어가지고 네. 촉진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24년 1월 1일 날 어떻게 되죠?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죠. 그렇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네. 이 회사는 이 시점에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거를 네. 제가 수당 지급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시에 뭐가 발생해요? 수당 지급을 함과 동시에 전년도 네. 출근율을 베이스로 해서 연차유급과 15일이 또 발생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쓰면 되는데 이분 참 쉬지도 않아요. 안 쓰고 계속 있다가 석 달 뒤인 24년 4월 1일에 그냥 퇴사를 하신 거예요. 자, 네. 그럼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 연차 안 썼으니까 또 4월 1일 날 뭐로 줘야 돼요? 수당으로. 네, 좀 미사용 그렇죠. 수당으로 또 네. 지급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수당 지급 2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24년 한 해만 한번 보세요. 1월 네.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보시면은 네. 연차 미사용 수당을 2번 받은 셈이죠. 네. 수당 지급 1, 수당 지급 2. 네. 자, 근데 사례처럼 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다면 네. 자, 왼쪽에 있는 밑에 박스를 보세요. 네. 수당 지급 1, 수당 지급 2 모두 퇴직연금 납입 대상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네. 왜냐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조를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네. 연간 임금 총액이니까요. 네.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네. DB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뭐를 계산해서 가야 되죠? 평균 임금을 네. 계산해야죠. 평균 임금을 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죠. 수당 지급 1에 해당되는 거는 12분의 3을 네.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네. 수당 2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 발생한 금원이 아니고 예.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금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네. 수당 1은 이전이죠. 네네. 근데 수당 2는 퇴직 이후의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12분 3을 평균임금 계산할 때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네. 넣어야 되는데 네. DB형이나 퇴직금 제도에서는 평균 계산시 포함 못 시키니까 네. 야 이거 좀 불리함이 있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뭐 여튼 해석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문에 그대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다뤄본 내용들을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네. 재직 중에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도 포함하고 네. 퇴사 시에 정산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도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는데 네. DB형 퇴직연금 제도이거나 퇴직금 제도인 경우에는 재직 중 지급받은 것은 포함을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비로소 미사용 수당으로 바뀐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퇴직연금 관련한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